지난 4월 3일은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것이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5G. 1년간의 성과는 어땠으며 앞으로는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 시간에서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년 전 우리나라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서두른 만큼 3G나 4G에 비해서는 자주 끊기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도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는데 요즘 좀 개선이 된 게 있나요? 이 5G 이동통신이 처음 시작됐을 때 이렇게 홍보를 좀 했었습니다. 4G LTE와 비교했을 때 속도는 20배 빠르고 연결기기는 한 10배 많아지며 지원 속도는 10분의 1로 줄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지만 이 현실은 홍보와는 좀 많이 달랐었죠. 일단은 이렇게 5G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고요. 인터넷이 자주 끊기기도 했고 또 이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참여연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용자의 76.6%가 이 5G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을 정도인데요. 인터넷이 자주 끊어지는 일은 이제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이게 왜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이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5G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킬러 콘텐츠가 부족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5G 효과를 느끼고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없다 이런 의미죠. 이 VR을 비롯해 증강현실을 활용한 5G 콘텐츠 시장은 지난 1년간 좀 다소 확대가 됐습니다. 다만 이게 게임 분야에 한정돼 있었고요. 이런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기 전까지 이 4세대 통신 서비스 LTE와 이어지는 좀 고화질 동영상과 아니면 빠른 다운로드 속도가 이 5G 네트워크의 유일한 효용인 셈입니다. 매력적인 서비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G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 큰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건 역시 이용자들이 좀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동통신 3사의 5G 요금제는 월 5에서 13만 원대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많이 비싼데 LTE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액 요금제가 월 한 3에서 10만 원대라는 점을 비교하면 5G 이용자의 이용 요금 부담이 좀 굉장히 높아진 그런 셈이죠. 시작은 화려했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의 서비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인 건데요. 자, 그럼 이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너무 일찍 상용화를 시작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한국과 미국이 서로 1등을 하겠다라고 경쟁을 붙으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기지국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019년 4월 3일 상용화 시점에 5G 기지국이 한 35,851개의 국이 있었는데요. 또 스마트폰도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갤럭시 S10이 유일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 이 5G 모뎀을 붙여서 썼을 정도니까요. 게다가 제대로 서비스 되려면 이 5G 전용 통신망, 그러니까 5G SA 네트워크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없었습니다. 또 밀리미터 웨이브라 불리는 초고주파 주파수를 사용해야 속도가 진짜 빨라지는데 이 주파수도 지원하지 못했었고요. 정리하자면 기지국도 부족하고 또 가격도 비싼데 생각보다 속도는 빠르지 않고 게다가 또 콘텐츠까지 미비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궁금해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을 봤을 때 국내 이동통신 5G 가입자는 536만 명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이제 굉장히 늘은 거죠. 다만 다른 문제가 좀 있는데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작년 중반서부터 가입 추세가 좀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기지국은 2월 말 기준 10만 8,897국으로 좀 늘어났습니다. 1년 전 3만 5천 국 정도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늘어난 셈이죠. 이를 위해 투자한 돈이 한 8조 원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중심으로 설치됐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전히 실내와 지방에서는 좀 잘 안 터지는데요. 올해 말까지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싼 스마트폰 가격도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요금제도 문제인데 일단 이 알뜰폰을 쓰실 경우에는 3에서 4만 원대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대역폭 주파수 대역폭도 문제라고 들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주파수 대역폭이 3.5GHz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빠른 속도를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28GHz 대역폭을 사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예. 이 문제도 올해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지금은 일단 비교해 보면 LTE보다 약 한 4배 정도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크게 체감하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속도인데요. 먼저 작년에 논란이 됐던 이 28GHz 주파수 5G가 올해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예. 처음 홍보할 때 쓰였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5G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아, 예. 올해 안에 약 5천 개가 넘는 28GHz 기지국이 깔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이 70만 개가 넘는 LTE 기지국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숫자거든요. 그렇네요. 예, 다만 28GHz는 전체 지역을 커버한다기보다는 이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인구 초밀집 지역에 주로 설치해서 일단 그 지역에서만 사용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만 설치가 된다는 건데 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 고주파 주파수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예. 직진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디 부딪히면 전파가 좀 금방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파를 받아주는 기지국이 LTE 때보다 훨씬 더 한 3배 정도 많아야 하는데요. 이런 기지국을 당장 다 깔기는 무리니까 예. 필요한 곳에 먼저 깔면서 숫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올해 시작할 이 5G SA 네트워크와의 궁합 문제도 있는데요. 28GHz 5G의 빠른 속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이 독자적인 5G망이 필요합니다. 네. 이 5G SA 네트워크가 올해 상반기에나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예. 이 SA가 있어야 초저지연 같은 장점을 좀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SA를 깔고 그 외 28GHz 기지국을 늘리겠다라는 거죠. 네. 이걸 쓸 수 있는 스마트폰도 그때 맞춰서 나올 예정에 있고요. 다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 일정이 좀 많이 불투명해지긴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28GHz 망을 쓰려면은 독자적인 5G 망, SA 네트워크라는 걸 깔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5G 폰 쓰시는 분들은 28GHz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SA가 없어도 28GHz를 쓸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사용하시는 5G 스마트폰은 아예 28GHz 5G 네트워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 상용화돼도 그 주파수를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서비스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했다는 타이틀은 우리나라가 확보한 예. 상태잖아요. 그에 따른 이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분명한 시장 선점 효과를 좀 얻었습니다. 5G 관련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해외 스타트업 기업들이 한국으로 넘어가지고 둥지를 트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업 수주나 기술 수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수출되는 것처럼 이미 써보고 실적을 쌓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계약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다른 나라의 5G 상황은 어떤가요? 이 세계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인 GSMA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현재 24개국 46개 통신사가 5G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39개국 79개 통신사가 5G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상 올해가 이 5G 시작 원년이다라고 봐도 좋은데요. 예.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이 스마트 팩토리 등에 결합한 5G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예. 다만 코로나19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네. 참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자, 5G의 진짜 힘, 진짜 시대는 올해부터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올해 5G B2B에 대해서도 확산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청사진이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이 5G 상용화 과정에서 이 기업 대 소비자, 그러니까 B2C에 좀 더 많은 방점을 찍었던 게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에 훨씬 더 좀 무게를 두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이 B2B 시장에서 B2B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법무처가 공동으로 이 5G 전략위원회를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금 협업해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 그리고 초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하지만 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고 커버리지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아직 이른 게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1년이 지난 올해가 5G의 진짜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